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었고 신기한 거 많이 했거든요. 머신러닝으로 가나나 가봉에 한번 투자해보자. 왜냐? 미국에 투자했는데, 신흥시장에 투자했는데 이런 지역의 확장으로는 더 이상 자산의 변동성이 잡히지가 않는다. 그냥 원월드처럼 움직인다. 어떻게 투자의 지경을 넓혀볼까? 로컬 경제로 움직이는 신기한 나라에 한번 투자해볼까? 우리도 좋은 기업이 있을까? 필트립 막 갔었거든요. 진짜 가나 가봉 다니면서 좋은 기업이 있는지 봤어요. 그리고 있더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우리가 원하는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적은 로컬 경제라는 것도 확인하였고, 다만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회사들의 재무제표는 바로바로 보고가 안 돼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가 더 약한 곳이니까. 말 그대로 이머징도 아니고 프론티어라고 부르는 국가들이니까. 그래서 이 국가들에서 나오는 정보는 정제된 금융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찾지라는 고민이 생긴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합뉴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뉴스 정보들이 마구 올라오는 채널 중에 로이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로이터 뉴스의 영문으로 소위 굉장히 프론티어라고 하는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뉴스들도 올라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그런 뉴스들 속에 담긴 실적 정보나 산업 동향이나 투자자로서 알아야 되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정보들을 정제해서 수치화하는 작업을 해보자. 이게 2006년에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언어로 바꾸면 자연어 처리라고 해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머신러닝이라는 기법 안에서 많이 쓰이는 적용 분야인데, 이 일을 2006년에 잘하기 위해서 당시 MIT 있던 교수님 한 분을 모셔오죠. 컨스탄틴 파파조르지우라는 분이었는데, 시멘틱스라고 불러요. 이 학문 영역을. 시멘틱스에서 권위자였던 분을 모셔와서 같이 프론티어 마켓에 투자하는 전략을 만들었었어요. 이분은 금융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시장 데이터를 더 이해하는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멘틱스라는 랭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산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온보딩을 돕고, 그분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동료의 역할을 했죠.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첨단 어떤 새로운 기술을 내재의 역량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외부 인력을 당연히 저희가 모셔오고 그 결과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고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경험했죠. 그래서 제가 막 에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뭔가 기술이 새로워서 새로운 적용점을 찾는 게 아니라 투자자로서 도전 과제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썼었다. 당시에는 포트폴리오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의 도전 과제가 생겼을 때 이걸 푸는 방식으로 프론티어 마켓 전략을 런칭하기로 했고, 거기에서 생기는 또 다른 제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또 새로운 기술을 썼었고, 그 기술을 직접 개발했냐?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정말 잘하는 사람을 모셔서 그 기술을 이식받는 것, 그 노하우를 회사에 이식하는 것, 어떤 형태로 다시 한번 엔진에 녹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컨스탄틴은 지금 그 회사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분의 역작이 그 엔진에 녹여있죠. 저도 아케이디안에 있었던 기간 동안 그 엔진에 기여했고, 사실 제가 가방끈이 짧잖아요. 그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전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답답함에 박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예비 박사과정 가운데 대량 경제학이라는 걸 공부했었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오래 시간이 걸리는 박사보다는 커리어적인 타협을 해서 MBA를 받고 국내에 와서 일하기로 결심을 했었는데, 여기서 최근에 불거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00조를 어떻게 너 혼자 매니지하니? 이거에 대한 답은요, 500개 정도의 기관 투자자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7일마다 리밸런싱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진 그 시그널이라는 것이 짧아요. 생명 주기가 있거든요. 그 정보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만들어냈던 모델의 특성은 일주일 정도의 시그널을 빠르게 포착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이걸 1년 내내 반복하는 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마디로 국민연금 하나의 어카운트면 이런 리밸런싱과 운용력의 리뷰가 매번 필요해요. 사람이, 기계가 하는 역할 말고 기계는 반복적인 업무, 생각을 이미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게끔 자동화해 놓은 것이고, 그 결과물을 인풋과 아웃풋의 정합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는 과정에 오늘은 제가 국민연금 어카운트의 리밸런싱을 책임지지만 다음 주에 또 리밸런싱이 일어날 때 제가 꼭 국민연금을 봐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쭉 따라가다 보면 책임 펀드 매니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 다음 주에는 제 동료인 마티아스가 받고,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봤을 수 있고. 근데 이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요즘 메시지처럼 그 포트폴리오의 지금 움직임이나 특이점들을 바로바로 기록하고, 그 기록 내용이 다음 리밸런싱 때 눈에 보이게끔 되게 가시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었어요. 저의 코멘터리들이 다 보이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잘못될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천재 같은 분들이 30-40년 동안 고도화해 놓은 시스템이라서 사실 좀 지루하기도 했죠. 새로운 리서치는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 같은 거 하죠. 너무 재밌죠. 그리고 그런 거 몇 개 1년에 한 2개 정도 있는데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뿌듯하고 그래요. 남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 찾아내고. 근데 그 일이 매일은 아니잖아요. 1년에 한 2-3개.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업무는 해야 하는 일, 정말 밭을 가는 일, 포트폴리오를 매니지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조금 지겨웠어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진 시스템을 계속 유지 보수하는 인재는 아닌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그냥 올라탄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경험 덕분에 이 모든 엄청난 시스템
시스템의 경량화된 버전인 에임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에임은 동일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지 않아도 적정 수준의 우리 엔진을 이해하는 좋은 탤런트가 있다면 제가 오늘 봤던 거 다른 분이 다음 달에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제가 봐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몇 명이었냐? 3명이 돌아가서 봤으면 3명이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1,000만 원짜리였으면 저도 1,000만 원짜리 포트폴리오 매니저 한 거고 저의 동료도 1,000만 원짜리 매니지를 한 거지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나눠서 서로 책임지면서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에이머들한테 말씀드려야 오해가 없겠지. 금융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나. 시스템의 모든 인텔리전스가 녹아져 있고 그걸 관리 감독하고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는 소수의 탤런트가 백조를 매니지했었다라는 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월가의 이야기 재밌는 거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기라성 같은 월가의 인베스트먼트 엑스퍼트들을 모시는 시리즈를 좀 준비해 볼까 해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